안녕하세요, 허인쌤입니다. 개념풀이 사랑방 8번째 표현기법 설명하던 중이었죠. 수사법, 그 중에 강조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장에 힘을 줘서 강조함으로써 짙은 인상을 주는 방법이다. 첫 번째가 이제 과장법인데요. 사물의 수량, 상태, 성질 또는 글의 내용을 실제보다 더 느리거나 줄여서 표현하는 것도 과장이야. 줄이는 것도 과장입니다. 과소법 같은 말은 없어요. 과장입니다. 그 밑에 설명 보시면 실제보다 더 크고 강하게 나타내는 것은 향대, 큰 쪽을 향한다 이거죠. 그래서 향대 과장. 더 작게 나타나는 것은 향소, 작은 쪽을 향한다 해서 향소 과장이라고 한다. 예문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내다. 향대 과장 쪽이 했죠. 1년 내내 고이 운다는 얘기니까. 좁쌀같이 작은 섬, 손뼉만한 땅을 가지고 향소 과장. 쥐꼬리만도 못한 월급, 역시 향소 과장.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 다음 반복법. 이 반복하는 것도 강조의 일종이죠. 강조하려고 반복하는 거니까. 같은 단어나 구절, 문장을 반복해서 뜻을 강조한다. 마오 마오 그리 마오 3번 나왔어요.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역시 죽어가 3번 나왔고.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해서 반복을 여러 번 해놨습니다. 그러면 강조가 되는 거지요. 세 번째 열거법. 이건 서로 종류가 다른 것을 쭉 나열해 놓으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계열의 단어, 어구, 절 등을 늘어놓음으로써 서술하는 내용을 강조한다. 대체로는 셋 이상을 늘어놓아야 열거로 봅니다. 2개 정도까지는 그냥 열거로 보지도 않아요. 똑같은 걸 2번 사용하는 건 반복이고 서로 다른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건데 본질적으로는 다른 건데 이제 비슷하거나 같은 계열 이쪽으로 가는 거죠. 예문 봅시다. 외양뿐 아니라 우리가 신봉하는 종교, 우리가 따르는 사상, 우리가 즐기는 예술, 이 모든 것이 대체로 서양적인 것이다. 그래서 외양, 종교, 사상, 예술 이렇게 열거를 해놨습니다. 운동화에, 국방색 당구바지에, 검정 저고리에, 오그라붙은 칼라에 등등등등 계속 나열을 하고 있죠. 복장. 그 다음에는 이제 외모. 검게 탄 얼굴에, 툭 붉어진 광대뼈에, 근천스럽게 말라붙은 안면 근육에 등등등등 이렇게 해서 열거를 계속 해놓고 있다는 것. 그 다음 점층. 점점 층을 쌓아간다는 개념이에요. 어떠한 글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비중이나 정도를 한 단계씩 높여서 뜻을 점점 강하게, 높게, 깊게 표현하는 것.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눈에다 동그라미 일단 쳐보실까요? 나의 머리를 씻고, 머리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나의 가슴을 씻고, 가슴 동그라미 쳐보시고, 다음에 나의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었나, 마음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선생님, 그럼 이거 열거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의도를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 다음 예문 한번 일단 봅시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잠들면 좋은 꿈 꾸고 싶고. 선생님은 요새 주로 개꿈을 많이 꾸는데 강아지가 나오는 게 아니고 생각해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이상한 꿈, 그런 거 갖다 개꿈이라고 그러죠. 정신연령이 어린가 봐. 아직도 꿈속에 막 공룡이 나오고 외계인이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러는 거 보면 그러고 막 도망다니고 서로 싸우고 막. 요새 SF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가. 하여간 그렇습니다. 유교의 목적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에 있다. 그게 말이죠. 한 단어가 아니에요. 수신, 끊고, 제가, 끊고, 치국, 끊고. 총 4가지 단계가 있는 거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가 있다. 근데 거기 지금 참고 표시가 있는데요. 거기다 뭘 쓸 거냐면 점층의 본질을 좀 적어드리려고 그래요. 점층 갑니다. 이 점층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덜 중요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는 게 점층이에요. 근본적으로. 근데 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약한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강한 것으로 가는 것. 또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큰 것으로 가는 것. 낮은 것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높은 곳으로 가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뭡니까? 점층의 일종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안으로 들어올수록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러네요. 첫 번째 예문 있죠. 실록은 먼저 나의 눈을 씻고 머리를 씻고 가슴을 씻고 마음의 구석구석을 하나하나 씻어낸다. 이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눈, 머리, 가슴, 마음.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동양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슴 속에 있는 걸로 보통 표현이 돼요. 서양 애들은 마인드 하게 되면 머릿속에 있는 건데, 그래서 마인드 할 때는 머리를 가리키면서 마인드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양 쪽에서는 이제 가슴 속에 있는 걸로, 그래서 밖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점층에 해당한다. 그 다음 장에 나오겠지만 이 점층과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점강. 이 강자가 내릴 강자죠. 하강, 승강기 할 때. 그래서 비가 내리는 건 강우량, 눈이 내리고 강설 이렇게 되거든요. 밑에 참고 표시 해놓은 데다가 요거를 또 역시 동영상 잠깐 스톱 시켜놓고 메모를 해주세요. 그 다음 메모가 끝났으면 그 다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강법 갑니다. 점강, 정층법과는 반대로 내용이 점점 작아지고 좁아지고 약하게 표현한다. 방향이 반대로 가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에서부터 덜 중요한 것으로. 예문 보시면 명예를 잃는 것은 모두를 잃은 것이요. 명예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지. 용기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것이요. 명예 다음에 용기. 돈을 잃은 것은 아무것도 안 잃은 것이다. 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이 글을 쓴 사람은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비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6번째, 비교법. 성질이 비슷한 두 가지 사물이나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그 차이로서 어느 한쪽을 강조한다. 비교하는데 차이요? 이게 완전히 다른 성질의 차이가 아니야. 정도의 차이야. 정도의 차이.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로서 이랬죠. 그 차이 밑에다가 정도의 차이, 요렇게 한번 메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의 차이. 다음 밑에 빈칸이 있네요. 그 빈칸은 뭡니까 선생님? 뭐 적어야죠. 거기다 요렇게 한번 써보세요. 빈칸에다가 뭐라고 쓰시느냐 이렇게 써봅시다. A도 뭐뭐뭐 하고 B도 뭐뭐뭐 한데,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서로 공통점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정도 차이가 나타나니까 A가 혹은 B가 B보다 조금 더 뭐뭐뭐 하다. 요 A, B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요게 바뀌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그대로 남는 거지. 논리 이해하시겠지? A도 뭐뭐하고 B도 뭐뭐한데 A가 B보다 조금 더 뭐뭐하다. 요런 식의 논리가 바로 이제 그 비교법에 해당된다.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정리해 보시고요. 정리 다 끝났으면 그 밑에 보십시다.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아름답구나.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너의 넋도 아름답고 수녀님의 넋도 아름다운데 수녀님의 넋보다는 너의 넋이 더 아름답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강낭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그러면 물결도 푸르고 강낭꽃도 푸른데 그 물결이 조금 더 푸르다. 이 소리고요.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이랬으면 양귀비 꽃도 붉고 마음도 붉은데 마음이 양귀비 꽃보다 조금 더 붉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요. 되셨죠? 자, 그 밑에도 참고 표시가 있네. 요건 뭐냐면 이겁니다. 비교와 또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비유가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꽃 같은 영희 열어버리고 그 다음 순이처럼 예쁜 영희 열어버리면, 잘 보세요. 꽃 같은 영희는 뭐야? 꽃하고 영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아니에요. 범주가 다른 존재. 얘는 식물이고 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얘는 둘 다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요 경우는 뭐가 돼요? 비유가 되는 거지. 직유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돼? 비교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범주가 같은 대상이 요렇게 연결되면 요거는 비교가 되고, 범주가 다른 존재들이 요렇게 엮여버리면 요거는 비유가 된다. 요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정리되시죠? 좋아. 그 밑에 참고 표시에다가 역시 메모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요거는 뭐? 비유. 그 중에 직유. 요거는 비교. 요렇게 차이가 있다. 요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앞에 영상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비유도 공통점에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유사성의 바탕을 두고 있으니까 같이 연결이 비슷하게 얼추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다음 7번 대조법 갑니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맞세워 강조하거나 선명한 인상을 주려는 방법이다. 대조되는 내용의 단어나 구절을 대립시켜서 표현한다. 예문 보세요. 질서는 일종의 희극이지만 혼란은 일종의 비극이다. 질서와 혼란 서로 대조적인 거고요. 희극과 비극 서로 대조적인 거죠. 가난한 다수를 구할 수 없는 사회는 부유한 소수도 구할 수 없는 사회다. 가난한 다수, 부유한 소수. 이런 서로 대조가 된다. 이겁니다. 뒤에서도 또 한 번 얘기하겠지만요. 요건 이제 그 비유, 강조, 변화법 중에서 변화법에 해당하는 대꾸법에도 해당이 돼요.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두 개의 예문을 말입니다. 요렇게 묶어가지고 요렇게 한번 적으세요. 대꾸법이기도 함. 대구법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대꾸법이라고 읽어줘요. 대꾸법이기도 함. 네, 이렇게 정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억양법. 억양은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인토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억양. 띵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그거 표현하듯이 간단히 얘기해요. 칭찬하기 위해서 먼저 내려 깎는다든지 억 자체가 누를 억자야. 그 다음에 양하는 드날릴 양자고 먼저 내려 깎는다든지 아니면 내려 깎기 위하여 먼저 칭찬한다든지 하는 표현. 얼굴은 곱지만 칭찬을 먼저 했는데 속이 얕어 깎았고 사람은 착하지만 역시 높였다가 변변치가 못해. 충청도 쪽에서는 이게 가장 심한 욕이라며. 냅둬요. 애는 착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런 욕이라는데 글쎄요. 전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아주 뭐 이래가면서 자 봅시다. 미화법. 다음 9번째 미화법. 상대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고 대상이나 내용을 의식적으로 순화하거나 아름답게 나타내는 겁니다. 거지를 집없는 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도둑놈을 양상군자 들보 위에 미리 올라가서 숨어있는 사람이다 이거지. 양상군자. 양자가 이게 들보 양자예요. 부용을 고잔난다. 백옥을 묶었난다. 요거는 이제 그 금강산의 여러 봉우리를 나타내는 정철의 작품 관동별곡에서 나온 건데 이 부용 원래 직역하면 연꽃이거든요. 근데 이 산봉우리를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백옥 자체도 산봉우리를 말하는 거. 그러니까 산봉우리를 부용, 백옥 이런 것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는 한 가지 수사법만 사용된 게 아니야. 미화법도 사용됐죠. 그 다음 꽂은 듯 묶은 듯 하니까 직유도 사용됐죠. 그 대신 또 부용을 꽂은 듯 백옥을 묶은 듯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거 대꾸법도 사용되고 세 가지 표현법이 같이 함께 사용된 거죠. 거기 외에 그 응나라고 표현하든지 거시기로 표현하는 것도 거의 미화법에 해당하는 거죠. 아름답게까지는 아니지만 순화하는 거. 그 다음에 연쇄법. 연쇄법 할 때 그 쇠가 사슬쇠입니다. 쇠사슬 할 때 그 사슬. 그 사슬을 이어가듯이 앞말 끝자락을 잡아가지고 뒷말 첫자락이 시작되는 거야. 거기 예문 보세요. 맛있는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기차는 빨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연쇄법이다 이거죠. 이황 선생의 시조에도 나와 있잖아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뵈. 근데 고인을 못 뵈도 여기서 고인은 지난 시절에 성인들, 현인들을 말하는 거. 선배 학자들. 고인을 못 뵈도 그분들이 녀던 길, 가시던 길이 내 앞에 놓여있네. 그분들이 가시던 길 내 앞에 있거든. 나도 아니 따라가고 어찌할꼬 요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 영탄법. 뭐 감탄. 그렇죠? 대표적으로 슬픔, 기쁨, 감동 등 벅찬 감정을 강조해서 표현한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김소월의 초혼에서 나온 구절이죠. 그 다음 12번째 현재법. 단순합니다. 현재 시제 사용하면 돼요. 서술에 과거에 있던 일이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일을 과거나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주게 되는 것이다. 산마루가 가까울수록 비는 폭주로 내리붙는다. 현재형을 사용했죠. 밖에서는 몰아치는 빗발이 어느덧 우박으로 변해서 창을 때리고 문을 뒤흔들고 금시로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다. 현재 시제. 그 다음 13번째 명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령 말투로 말함으로써 내용을 강조한다.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너 자신을 먼저 알라. 명령법.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하시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 이래가지고 또 간단하게 우리 강조법에 대해서 살펴봤네요. 다음 영상은 변화법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또 기대해 주시고 잠시 빠이.